건강을 플러스하고 질병을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사랑니 발치 고려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사랑니는 입안 가장 끝쪽에 자라나는 치아로 적절한 시기에 발치하지 않거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염증이나 충치를 유발해서 주변 치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쁜 이름과는 다르게 이 많은 이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사랑니에 대한 궁금증을 구강학 안면외과 전문의 박영준 원장님과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니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우선 치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치아 구성과 각 기능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보통 사람의 치아는 32개가 있습니다. 크게 앞니와 어금니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앞니는 위아래 총 12개가 있습니다. 웃을 때 보이기도 하고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씹을 때는 끊어먹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금니는 뒤쪽에 위치하는데요. 작은 어금니 8개, 큰 어금니가 12개 있습니다. 네. 왼쪽, 오른쪽, 위아래 5개씩 총 20개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니는 어금니 중에 하나인 거죠? 가장 늦게 나는 치아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큰 어금니 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세 번째 큰 어금니를 사랑니라고 부릅니다. 사랑니를 제외한 치아가 평균적으로 6세에서 13세에 나는 것에 비해 사랑니는 보통 사춘기를 지나 가장 늦게 맹출합니다. 사랑을 알 때쯤 나는 치아라고 해서 사랑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새로 어금니가 날 때 마치 첫사랑을 앓듯이 아프다고 하여 사랑니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시기에 나온다고 하여 지치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치아인데요. 근데 사랑니는 누구에게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나는 사람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사랑니의 개수는 일반적으로는 4개가 다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에는 차츰 퇴화되어 개수나 형태도 다양한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턱뼈 크기와 치아 크기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사랑니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30%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맹출되지 않은 사랑니는 좀 확인이 불가한 거죠.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잇몸 안에 있으면 혀로 만져도 느낌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안쪽에 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일부만 나면 앞치아와 헷갈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쁘게 나 있어도 이게 사랑니였냐고 반문하시는 환자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왜 나는 개수가 사람마다 다른 걸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니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사랑니가 일부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춘기 이후에 워낙 천천히 나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니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거는 치아나 구강의 어떤 건강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랑니가 나고 안 나는 건 치아나 구강의 건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단지 사랑니가 비정상적인 방향과 위치로 맹출했을 때가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랑니는 왜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치아 크기에 비해서 턱 공간이 점점 작아져서 그렇습니다. 사랑니가 항상 가장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치아들이 나와서 공간을 다 차지하고 남은 뒤편의 사랑니가 나오려고 하면 공간이 모자라 기울어지거나 삐뚤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랑니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큰 병원에 가야 한다, 사랑니 뺄 때 엄청 고생한다 이런 얘기들 때문인데요. 이렇게 발치하기가 쉽지 않은 사랑니가 많은 게 사실인가요? 네, 일단 가장 뒤편에 있기 때문에 입도 크게 벌려주셔야 하고 앞에 치아에 가려져 있어서 기구에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니의 뿌리는 턱뼈 안쪽에 큰 신경이나 혈관이라든지 상악동과 같은 부분과 인접해 있어서 발치하는 과정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사랑니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매복 사랑니. 이 매복 사랑니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대구치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맹출하는 사랑니보다는
비정상적인 형태와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맹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매복 사랑니입니다. 저 근데 매복 사랑니는 흔한 편입니까, 선생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턱뼈 크기와 치아 크기의 부조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맹출하는 경우보다는 사랑니가 매복되는 경우가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근심 수평으로 매복된 사랑니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완전히 매복된 상태에서 통증같이 어떤 증상도 없다면 본인 스스로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겠어요. 네, 완전히 매복되어서 위턱이나 아래턱뼈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임상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 환자분들은 대개 사랑니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평으로 매복된 사랑니도 있고, 뭐 수직으로 매복된 사랑니도 있고, 이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니가 매복된 각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다고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근심 경사 매복은 치아의 머리가 앞으로 향한 경우, 원심 경사 매복은 치아의 머리가 뒤로 향한 경우이고요. 협측 경사 매복은 치아의 머리가 뺨 쪽으로 향한 경우, 설측 경사 매복은 치아의 머리가 혀 쪽을 향한 경우입니다. 또 수평 매복은 앞치아와 각도가 90도인 경우, 수직 매복은 앞치아와 각도가 평행한 경우, 역방향 수직 매복은 앞치아와 각도는 평행이나 치관이 아래로 향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복 사랑니는 그 각도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고, 또 매복된 정도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가 있다고요? 네, 치관부가 뼈에 덮이지 않고 잇몸으로만 덮인 경우가 단순 매복, 치관부가 뼈의 3분의 2 이하로 덮여 있는 경우를 복잡 매복, 또 치관부가 뼈의 3분의 2 이상 덮여 있는 경우를 완전 매복이라고 합니다. 네. 자, 매복 사랑니를 좀 유형별로 살펴봤는데요. 임상에서 보실 때 이 중에서 어떤 경우가 가장 좀 흔할까요? 발현 빈도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래턱의 경우 근심 경사 매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뺨 쪽이나 혀 쪽으로 경사된 매복, 그리고 수직 매복이고, 상대적으로 원심 경사 매복과 협설측 수평 매복, 역경사 수직 매복은 비교적 드물게 나타납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매복 사랑니를 방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랑니 빼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매복 사랑니는 정상적으로 난 사랑니와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는 경우는 앞치아와 매복 사랑니 사이 공간에 청결을 유지하지 못해 충치가 발생하는 등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잇몸에 덮여 있어 일부만 보이는 매복 사랑니의 경우에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세균이 서식하여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 사랑니를 뽑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반복되는 사랑니 주변의 염증은 얼굴과 목에 부을 정도로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랑니 주변에 통증이 있는 경우 염증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 매복 사랑니를 뽑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충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주변으로 염증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보다 어떤 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매복된 사랑니로 인하여 물주머니 혹은 물혹이라고 하는 함치성 낭종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병소로 인해 주변의 골이 파괴되고 더욱 진행되면 전방의 어금니로 확산되어 전방 치아의 생활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으며, 심각하게 커지는 경우 작은 충격에도 턱뼈가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매복 사랑니가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 사랑니가 부분적으로 맹출한 경우 사랑니의 치관, 즉 치아의 머리를 덮고 있는 치은 하방으로 음식물의 잔사 및 세균이 축적되어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사랑니 주위염 또는 치관 주위염이라고 부르며 국소적인 동통과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출된 치관 부위에서는 치아 우식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 매복되어 뼈와 연조직으로 덮인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드물게 치관 주변으로 함치성 낭종 등의 치성 낭종이나 범랑 모세포종과 같은 치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매복 사랑니와 인접해 있는 제2 대구치의 경우 치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후방 부위에 치주염이 발생하거나
사랑니의 압력에 의해 제2대 구치의 치근이 흡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복 사랑니를 방치했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근데 사랑니를 유형별로 볼 때 뭐 매복 사랑니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나온 사랑니도 있잖아요. 이렇게 매복 사랑니가 아닌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사랑니가 앞의 어금니들처럼 정상적으로 맹출되었고 씹는 기능 등의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사랑니를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니는 치아들 중 가장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칫솔질로 구강 청결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음식물이 끼거나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사랑니와 전방의 제2대 구취에 우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구강 질환이나 뭐 염증 같은 문제만 없다면 사랑니는 발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선생님? 모든 사랑니를 무조건 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맹출되어 있고 사랑니와 뺨 사이의 간격도 입술질이 잘 될 정도로 충분하다면 굳이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사랑니는 간혹 치과 교정 치료나 보철 치료를 받을 경우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잇몸 뼈 속에 완전히 매복되어 있어서 어떠한 증상도 일으키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요. 이 사랑니를 뽑을 건지 뽑지 않고 놔둘 건지 치과 의사와 좀 잘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사랑니 발치 과정. 앞서 뭐 사랑니 발치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특히 매복 사랑니는 발치가 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선생님? 발치의 난이도는 매복된 사랑니의 경사 각도와 완전 매복 등의 사랑니의 정도에 좌우되지만 그 외에도 치근의 개수, 길이, 치근의 형태 이상의 정도, 사랑니 뒤쪽에 있는 아래 턱뼈의 상태, 신경과 혈관이 들어있는 하악관과의 거리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럼 발치 전에 준비할 사항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발치를 결정한 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사랑니를 뽑기 전에 염증이 있다면 약물 치료와 치주 치료 등을 이용하여 사랑니 주위의 염증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파노라마와 CT 등의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하여 치아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고요. 사랑니를 뽑기 직전에는 구강 소독제로 입안을 세척합니다. 자, 근데 사랑니 발치 과정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통증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취가 필요하겠죠? 아주 드물게 전신 마취를 이용하여 사랑니를 발치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국소 마취를 하여 사랑니를 발치합니다. 국소 마취를 한 후 사랑니를 덮고 있는 잇몸을 절개하고 치아가 보이도록 잇몸을 벌려준 후에 외과용 벌을 이용하여 치아를 덮고 있는 뼈를 삭제하거나 치아를 조각내어 치아 윗부분과 치아 뿌리 부분을 분리하여 발치하는데요. 사랑니 발치 후 잇몸을 제 위치로 덮어주고 봉합을 한 후 지혈을 위하여 이를 뽑은 부위에 소독된 거즈를 물고 있게 합니다. 네. 자, 근데 어떤 치아든 마찬가지겠지만 사랑니 발치는 그 통증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래 사랑니를 발치한 경우 발치한 당일날에는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은 다음 날부터는 급속히 감소하고요. 통증도 치과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로 컨트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윗니 사랑니의 경우는 발치 후 통증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뽑고 난 후에 주의할 점도 좀 살펴볼게요. 발치 후 사실 잘못 관리하면 뭐 2차적인 감염으로 인해서 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할까요, 선생님? 사랑니를 발치하고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랑니 발치 직후에 발생하는 통증보다는 치유 과정 중에 생긴 2차적인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생겨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때는 통증 감소와 감염 예방을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 치유 과정에서 약간의 부종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데요. 부종은 처음 2, 3일에 최대가 되며 약 일주일간 지속되기 때문에 발치 부위 주위로 얼굴에 냉찜질을 해서 부어오르는 것을 줄여줍니다. 멍이 들어서 피부색이 변할 수도 있으나 며칠 후 회복이 됩니다. 네.
저를 발치할 때 그 잇몸을 절개하는 건 필수인가요, 선생님? 일반적인 매복 사랑니는 잇몸이나 잇몸뼈에 덮여 있기 때문에 잇몸 절개는 대부분의 매복 사랑니 발치 치료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네. 근데 사랑니를 발치한 후에 그 잇몸뼈를 이식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선생님? 일반적인 사랑니 발치의 경우 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종양이나 다른 문제를 동반한 경우 사랑니를 발치한 이후에 골 소실량과 수술 부위 범위가 너무 큰 경우에 한해 뼈 이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상적으로 맹출한 사랑니와 매복된 사랑니 모두 일반적으로는 발치 후 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알아본 것처럼 사랑니는 그 개인에 따라 나는 개수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무조건 한 번에 한 개만 뽑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 번에 여러 개를 뽑아도 되나요? 매복 사랑니는 발치가 쉽지 않고 발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개의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같은 부위의 상악 사랑니를 동시에 발치하기도 하는데요. 매복 사랑니는 발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환자분이 발치하는 동안 오랫동안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야 하고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에 한 개씩 발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매복되지 않은 사랑니의 경우 같은 쪽 상악 사랑니를 동시에 발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사랑니는 빼기 적당한 시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언제 빼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젊을 때 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랑니와 턱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턱뼈의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단단한 턱뼈에 꽉 박혀 있는 사랑니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발치하기 힘들고 또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요. 또 사랑니와 관련된 임신성 치주염이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반드시 구강 검진을 통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랑니가 있다면 발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니, 오해와 진실. 자, 이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이 사랑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풀어보고 또 정확한 정보 확인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니를 발치하게 되면 턱이 좁아지고 얼굴이 작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근거가 있는 걸까요, 선생님? 네,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앞니를 발치하게 되면 입술을 받치고 있던 치아가 사라져서 합주기처럼 되는데 그런 이유로 사랑니를 발치하게 되면 볼이 쪼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네. 볼은 근육과 비교적 두꺼운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니를 뺀다고 해서 볼이 꺼져 보이거나 얼굴이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랑니 뽑으면 얼굴 작아진다는 얘기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니가 옆에 있는 치아를 밀어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맞나요, 선생님? 네, 사실이 아닙니다. 아, 성인이 된 후 치열이 어긋나는 것이 사랑니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일들이 많지만 네네.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랑니가 앞니에 힘을 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치열을 삐뚤어지게 하는 것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이 된 후 치열이 틀어지는 것은 오히려 잇몸의 노화나 치주 질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열이 어긋나는 건 사랑니 때문이 아니고 잇몸 노화, 뭐 치주 질환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니 발치한 후에 버리지 않고 보관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냥 잘 보관해 두는 게 좋은 건가요? 발치한 사랑니를 자가치아뼈 이식제로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자가치아뼈 이식제는 임플란트시나 고도 치주 질환으로 치조골 이식, 즉 잇몸뼈를 이식하는데 이때 인공뼈 대신 미리 가공이 되어 있는 자가치아뼈 이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랑니는 철사를 이용하여 어금니 위치로 옮기는 교정술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랑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소해 봤습니다. 자, 사실 사랑니가 나면 대부분 뽑아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소식이 있는데요. 사랑니가 뽑았을 때 생기는 의외의 어떤 장점이 있다고요, 선생님?
네, 사랑니를 뽑고 나면 앞으로 더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 미국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은 사랑니가 미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랑니를 뽑은 891명과 뽑지 않은 364명을 대상으로 화학적 감각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네. 실험 참가자들은 신맛, 단맛, 짠맛, 쓴맛 등 다양한 농도의 용액을 입에 머금거나 마시며 맛을 평가했는데요. 사랑니를 제거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정확하게 맛을 평가하며 평균적으로 3에서 10% 정도 더 맛을 잘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랑니를 뽑으면 집 나갔던 입맛까지 다시 돌아온다는 건데요. 근데 왜 사랑니를 발치하면 미각이 살아나는 걸까요, 선생님? 정확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연구진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니를 발치하면 구강 앞쪽에 있는 미래 조절 신경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구강 뒤쪽 신경이 활성화되어 미각이 전체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니 발치 시 손상된 신경이 구강 과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랑니와 관련된 흥미로운 최신 연구 결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데일리 건강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랑니 관리법을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양치를 신경 써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는 사랑니까지 양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거울을 보고 칫솔물을 사랑니가 있는 저 안쪽까지 닦아주시고 가능한 경우 치실을 이용해서 사랑니와 그 앞에 어금니 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네. 만약 양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발치해야 할 상태인지 꼭 체크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흔히 사랑니라고 불리는 제3대구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영준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